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명입니다. 이번 오토캐드 시간은요, 배치 활용법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이 배치 활용법에서는 레이어에 대해서 같이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2편 배치 활용 2편에서 이어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 2편에서는 아마 제가 이제 사각 틀로만 배치를 해놓고 이 부분은 1편 영상을 참고해서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었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제가 그렇게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 못 따라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잠깐 해보고 실제 오늘 알아볼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엠뷰로 이렇게 배치를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여기 보이는 이 선은 사실 대지 경계선이거든요. 이 대지 경계선이 라인이 나는 딱 맞춰서 해야 되실 경우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좀 이 경계선이 도면상에서 라인이 이제 보여야 되게 되는 부분이 또 있으실 필요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계선이 보이는 상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갈게요. 어차피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똑같으니까 자, 모형 공간에서 대지 경계선을 좀 옵셋을 해놓고 얘는 출력이 안 되는 선으로 조금 잡아 놓을게요. 자, 우선 N뷰로 여러분들이 단일 사각 뷰로 우선 만드세요. 만드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N뷰를 다시 들어오셔서 폴리고널로 이 경계선을 따라서 그냥 라인을 그리세요. 라인을 이렇게 쭉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라인을 복사해서 가져오셔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배치를 들어가고 사각 배치했던 거는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딱 안 맞춰져요. 여기에 딱 맞춰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맞추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라인을 그냥 이제 불러와서 이렇게 선을 따지 않고 하는 방법은요. 이 라인 자체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하셔서 배치 공간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데 여기서 불러들이게 되면 아마 얘가 굉장히 크게 나올 거예요. 이게 용지가 이만큼이면은 이게 실제 스케일로 작업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좀 줄이겠습니다. 스케일을 한 150분의 1로 이렇게 줄일게요. 왜냐면 150분의 1 스케일로 맞출 거기 때문에 150분의 1 스케일로 제가 조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여기서 엠뷰 오브젝트로 지정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아까랑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을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우선 선을 맞추기 전에 출력 스케일부터 여기서 맞춰주셔야 돼요. 150분의 1로 XP 해서 출력 스케일을 맞춰주시고 밖으로 나오신 다음에 얘가 또 안쪽에서 이 선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안 맞아요. 그래서 우선 비슷하게만 우선 맞춰주세요. 비슷하게. 아이고, 화면이 움직여 버렸네요. 비슷하게 잘 맞추시고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을 이렇게 좀 작업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자,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안 보이면은 조금 크게 해 놓으시고 다시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스킵해서 넘기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그 대지 경계선 위치를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영역을 좀 맞췄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항상 해야 되는 거는 얘를 이제 화면이 움직이지 않도록 엠뷰로 이제 고정하는 거 꼭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오늘 수업 내용인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레이어 설정창을 들어옵니다. 레이어 설정창을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우선 배치 공간에서 레이어를 환경을 이제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모형 공간에서 보는 거하고 환경이 좀 달라요. 자, 뭐가 다른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 레이어 창의 크기를 좀 길게 크게 좀 해놓을게요. 왜냐면 이제 좀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길게 좀 와이드하게 좀 맞춰 놓을게요. 화면을 좀 너무 가리니까 조금 이렇게 작게 저는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이 부분하고 여기 뒤에 부분을 보시면요, 이 모형 공간일 때와 배치 공간일 때의 내용이 달라요. 좀 더 추가가 됩니다. 배치 공간에서는, 모형 공간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배치 공간에서는 좀 추가된 게 느껴지시죠? 그죠? 컬러들도 이렇게 좀 추가가 됐어요. 그죠? 옵션이. 그래서 배치 공간에서와 모형 공간에서의 옵션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배치 공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를 컨트롤하는 거를 이제 살펴볼 텐데, 어, 여러분들이 온오프하고 이제 프리즈하고 그때 락 기능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죠? 레이어에서 기본적으로 요 기능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플롯 요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배치 공간에서 보면은 얘가 목록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죠? 여기 사이 뭐 전구 모양, 그 다음에 해 모양, 자물쇠 모양이만 세 가지만 있었는데 뭐가 하나가 추가가 됐죠. 얘가 뭐냐면은, 자, 이름을 보시면 VP 프리즈라는 애가 추가가 된 거예요. VP 프리즈. 자, 뷰포츠 프리즈라는 애인데, 이 뷰포츠 프리즈라는 애는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우선 여러분들 이 프리즈를 한번 제가 사용을 해볼게요. 자, 프리즈를 사용하는 건 이렇게 숨기고 보여주는 기능이죠. 온오프도 뭐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기서 가구 부분을 자 한번 숨겨 볼 텐데, 요런 이제 책상이나 이런 것도 이동 가구라서 이동 가구를 프리즈를 하면 당연히 숨겨져요. 모형 공간에서도 숨겨집니다. 그런데 어, 여기 부분을 프리즈를 했을 때 나는 이 여기서만 숨겨지게 하고 모형 공간에서 보이게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을 저희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바로 이 뷰포츠 프리즈 얘를 이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형 공간에서, 아니 배치 공간에서만 얘를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아무 반응이 생기지가 않아요. 얘는 우선 여러분들이 그 시트에 있죠. 이 배치 공간 시트에다가 직접 이제 작업을 한 것들, 얘네들이 제가 이동 가구 쪽으로 옮겨 놔 볼게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시트에 작업돼 있으면요, 이 공간에서는 이제 숨겨질 수 있는 기능으로 쓸 수는 있어요. 이 배치 공간에서.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숨겨지지가 않고 있는데 얘네들을 숨기려면 이 배치 공간 안으로 진입을 하셔서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배치 공간에서 얘네가 숨겨져요. 자, 모형 공간을 한번 가볼게요. 모형 공간에서는 그대로 보이기 모드로 되어 있죠. 그런데 배치 공간에서만 얘가 숨겨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이 모형 공간으로 들어와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자, 제가 엠뷰로 하나를 더 만들게요. 뷰포트 하나를 더 만들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 자, 이 공간에서는 지금 어때요? 이동 가구가 안 보이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별개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뷰포츠마다 별개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숨기는 기능이. 자, 여기서도 얘를 만약에 이동 가구를 숨기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도 얘를 뷰포츠 프리즈를 적용하면 얘도 이제 숨겨지겠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뷰포츠 프리즈를 사용을 해서 숨기는 모드를 좀 더 다채롭게 여러분들 응용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도가 이 조명선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뷰포츠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뭐 이동 강우는 그대로 보이는 상태로 하고 그리고 이 조명선이 지금 숨겨져야 되는 얘기 때문에 제가 레이어를 좀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있네요. 자,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숨기시면 되겠죠. 평면도에서. 그리고 이제 설비 얘네들도 지금 보이면 안 되는 선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얘도 이제 천 정도 선으로 들어가 있는데 천 정도 선 찾아서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컨 설비선도 들어가 있어요. 설비도 꺼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레이어 구성을 잘 해줘야 되는 게 그 첫 번째로 중요해요. 만약에 레이어 구성을 여러분들이 잘못 해놓잖아요. 작업을. 그러면 이 작업이 의미가 없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작업을 첫 번째로 잘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V포츠 프리즈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칼라 부분을 볼게요. 칼라 부분을 보시면요. 자, 이동 가구 쪽인데 칼라 부분을 보시면 이 모형 공간에서는 이 칼라가 한 개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죠? 얘 이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VP 칼라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즉 뷰포츠 칼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뷰포츠에서 칼라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참고로 이 뷰포츠 칼라는요, 좀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 생긴 부분이고요. 만약에 조금 하이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얘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레이어에서 색을 블루색을 사용해서 지금 가구 이동 가구에다가 적용을 시켜놨는데 나는 이 뷰포츠에서는 색상을 파란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뷰포츠에서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다른 색을 이렇게 지정해서 OK를 해주시면 이 뷰포츠에서 색이 바뀌는 거예요. 모형관으로 가 보시면요, 여기는 그대로 파란색을 쓰고 있고요. 이 뷰포츠에서만 색상이 녹색으로 나오는 거죠. 자, 제가 뷰포츠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두 개의 뷰포츠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죠. 그대로. 여기서는 녹색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칼라 또한 그 뷰포츠 모형 공간에 따라서 다양하게 색상들을 활용해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자, 그래서 칼라. 지금 칼라가 보면은 이제 또 블루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왜 그렇죠? 모형 배치 공간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형 공간으로 들어가면 얘가 칼라가 바뀐 거를 볼 수 있죠. 배치 공간으로 나왔을 때는 블루 컬러고. 그죠?
이렇게 뷰포츠마다 컬러 색상을 개별적으로 다시 정의를 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면 라인 타입이 있어요. 라인 타입. 얘도 굉장히 좀 컬러처럼 좀 사용이 되어지겠죠. 선 종류가 우리가 이 기능이 없을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 기능이 없었을 때는 가구를 히든 선이 있는 가구 설정을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선으로 나오는 가구를 이제 써야 됐는데 자 제가 이 이동 가구 부분을 그냥 기본 레이어에서 지금 히든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실선으로 다 맞춰 놓을게요. 컨티뉴 실선으로 이렇게 맞춰 놓고 그리고 가구 색상 또한 그냥 마젠타 색상으로 가구 색상을 저는 이제 마젠타 색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동 가구하고 이제 고정 가구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분류해서 저는 작업을 하는 편인데 이동 가구 색상 고정 가구가 뭐 마젠타면은 또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컬러를 적용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동 가구는 좀 조명 색상하고 좀 겹치니까 좀 다른 컬러로 할게요. 자, 가구 색상을 뭐 이 컬러로 했어요. 자, 그리고 평면도에서는 실선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평면도에서는. 근데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평면도에서 이동 가구를 점선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자, 아무튼 자, 나는 이 평면도에서 이 색상을 다시 바꿀게요. 그린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동 가구 34번 컬러로 똑같이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에서 이렇게 본래의 색상이 나오게끔 제가 제어를 했고요. 자, 여기서 모형 공간에서는 뭐 이런 가구 색상이 보이는데 나는 이 뷰포츠 안에서 색상을 다르게 해주고 싶어요. 아까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색상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얘가 색상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뷰포츠에서 나는 색상 선 종류를 히든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히든. 그럼 히든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스케일이 낮은 걸 쓸게요. 이렇게 히든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설정은요 사실 이 평면도에서 실선으로 나오고 평면도에서 실선으로 나오고 지금 천 정도를 안 만들었거든요. 천 정도를 이제 좀 이따가 만들 텐데 이 천 정도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가구나 이런 애들이 천 정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이잖아요. 천정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럴 때 천 정도에서는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이제 조명이라든지 그런 위치들이 이 가구에 따라서 위치들이 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 정도에서는 이런 이동 가구나 이런 붙박이형 가구들 이런 위치들을 점선 히든선으로 표시를 보통 해주는 편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걸 쓰면 되게 좋겠죠. 근데 이 기능이 없었을 때 하이 버전에서는 되게 좀 원시적이었죠. 이 가구를 이제 두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만들어 놓고 레이어를 이제 구분을 해 놓고 거기서 레이어를 숨겨서 사용을 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개선이 되면서 굉장히 수월해진 거죠. 이 부분이. 자, 굉장히 이 부분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또 보시면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투명도를 조정하는 게 있어요. 투명도. 그리고 여러분들 두께 조정하는 거, 선 두께. 선 두께는 어차피 CTV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트랜스퍼런시라고 있는데 얘가 투명도를 조정하는 애예요. 투명도. 이게 하이 버전에서 또 없었던 기능입니다. 이 투명도는요. 자, 제가 이제 이동 가구 쪽을 예를 들어서 지금 0으로 돼 있어요. 0은 이제 완전하게 불투명하다는 얘기고 얘를 클릭을 하면 투명도를 0에서 90까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90 수정을 할게요. 90으로 수정을 하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 투명하게 나와요. 지금 흰색 백그라운드라서 지금 살짝 선이
10% 정도 불투명하게 좀 보이는 상태인데 모델 탭으로 가면 거의 안 보입니다. 지금 검정색으로 돼 있어서 제가 커서를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는 이 모델 영역이나 또는 이 뷰포츠나 또는 다른 뷰포츠에도 전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뷰포츠 트랜스퍼런시라는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얘를 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싶을 때는 이 기존의 트랜스퍼런시를 쓰면 되시고요. 만약에 나는 이 뷰포츠에서만 이 뷰포츠에서만 나는 트랜스퍼런시를 좀 적용하고 싶다. 그럴 때 VP 트랜스퍼런시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나는 뭐 한 80% 정도 투명하게 해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뭐 이동 가구들을 보면요, 좀 더 어때요? 가독성이 이동 가구들은 우리가 도면에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약하게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또 구조적인 선들이 좀 잘 드러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투명도를 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건 캐드 상에서의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력을 들어가면 출력에서는 투명하게 안 나옵니다. 출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투명도 조정하는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New VP 프리즈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 VP 프리즈는 아까 봤던 애인데 얘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서 New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New. 자, 얘는 뭐냐면 자, 새로운 뷰포츠가 만들어질 때 얘가 설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가구 이동 가구 쪽에 제가 지금 보면은 자, 어이구 얘가 사라졌네. 이쪽으로 옮겨졌네요. 어, 자, 여기 있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자, 아이고 이게 여러분들 위치가 좀 다르실 거예요. 이 위치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창이 조금 이렇게 뭐를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얘가 좀 밀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VP 프리즈라는 걸 사용했었는데 지금 보면 New VP 프리즈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엠뷰를 제가 다시 해볼게요. 엠뷰를 넣게 되면 자, 그대로 이동 가구 보이죠? 근데 얘를 끄고 New VP 프리즈 부분을 얘를 설정을 끄고 여러분들이 엠뷰로 배치를 들어가면 이동 가구가 꺼진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New VP 프리즈의 기능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얘를 다시 보이게끔 해주고 싶어. 그럼 들어오셔서 얘를 다시 키시면 됩니다. 얘를 다시 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설정이 이렇게 뒤로 밀려 있어서 얘를 이렇게 키시면 다시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뷰포츠를 만들 때 나는 미리 요거 세팅을 좀 해놓는 거죠. 해놓고 내가 작업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얘가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바로 New VP 프리즈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그 레이어마다 여러분들 이게 설명을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디스크립션 여기다가 클릭하셔서 뭐 얘는 배치 공간 이동 가구, 배치 이동 가구, 뭐 프리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넣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어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봤는데요. 실제 한번 천 정도를 이렇게 만들면서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조명선, 설비선, 뭐 여기 좀 이런 이제 듬박스 라인들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얘도 숨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선택하셔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서 조정하는 것과 레이어에서 직접 조정하는 것과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평면도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천 정도를 하나 만든다고 볼게요. 천 정도를 또 만든다고 하면 자 여기서 평면도 탭 메뉴 옆에 보면은 플러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를 눌러서 또 들어가게 되면 또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새로 시트도 배치해야 되고 불러다가 새로 또 다시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또 하는 방법이 있냐면 자 얘를 오른 클릭하시고요. Move OR Copy가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자, 이 배치 탭의 위치를 이동을 시킬 수 있고 또는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자, 복사를 하시려면 밑에 Create Copy를 체크하시고요. 자, 얘 뒤로 가게끔 하시려면 Move to End로 놓으셔야 됩니다. 맨 끝으로 놓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OK를 하시게 되면 얘가 복사를 해주게 돼요. 복사. 평면도 그대로 있고 평면도 2라고 새로 복사되어 만들어졌죠. 자, 이름 바꾸기, 리네임, 천 정도. 자,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이동 가구나든지 이런 붙박이 얘네들을 천 정도에서 나는 보이게끔 하되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여기서 보시면 얘가 안 보여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레이어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레이어를 들어오셔서 하셔야 돼요. 레이어를 들어오셔서 여기서 나는 뭐 색상을 뭐 이런 색상으로 조금 더 밝은 색상으로 어두운 색상으로 할까요? 아무거나 대충 연습이니까 이런 색상으로 해서 그리고 선 종류는 히든으로 나오게 할 거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고정 가구도 마찬가지로 얘도 색상은 65번 칼라 똑같이 하고 그리고 선 종류는 히든 선으로 나오게 할 거야 이렇게 히든 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명도도 자 얘는 좀 흐리게 보이게 천 정도니까 천 정도에서는 얘가 안 보이는 선들이니까 천 정도에서는 좀 흐리게 보일 수 있게 여러분들이 투명도를 이렇게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조명선들은 또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천 정도에 보이는 조명선 자 얘를 이제 다시 켜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또 어떤 선들이 있죠. 조명 이제 전기도에는 보통 이제 전기와 관련된 도면을 치기 때문에 이 조명선만 이제 보이게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설비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이게끔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켜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다 켜주시고 이 도면에서는 조명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보이게끔 하되 조금 좀 약하게 보이게끔 할 거야. 그러면 투명도를 여기서도 얘네들을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설비 뭐 이런 애들을 투명도를 응? 잠깐만요. 설비 그래서 색상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VP 프리저 설비. 이런 경우는 얘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블럭을 한번 제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블럭 같은 것들을 잘못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었을 때 얘가 컨트롤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블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얘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또 문제예요. 여러분들 실무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 블럭을 대충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이 블럭이 0번 도면층에서 작업이 돼야 됩니다. 0번 도면층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프로퍼타이스에는 개별 색상과 이제 선 종류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뭘로 돼 있어야 되냐면 바이 블럭으로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바이 블럭. 그래야지 얘네들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좀 바꿔놨는데요. 다시 밖으로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저장으로. 자, 설비선이 지금 레이어가
지금 흰색으로 돼 있는데 얘가 지금 녹색으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색상을 보세요. 색상이 개별 지정되어 있죠. 절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면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대충 이제 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놓은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바이 레이어로 이렇게 잡혀 있어야지 개별 색상 지정으로 되어 있어서 얘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선 여기 보면은 색상을 여기서 이제 레이어에서 녹색으로 해줘야죠. 그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작업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이 배치 탭에서도 좀 작업을 활용해서 쓰기가 안 되는 거죠. 잘. 자, 지금 보시면 트랜스퍼런시가 잘 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적용돼서. 그리고 천정도에서 아니 설비에서 색상을 뭐 나는 그린색이 아니야. 뭐 다른 색상으로 해주고 싶어. 아까처럼 뭐 이렇게 똑같이 뭐 65번 컬러로 뭐 나는 해줄 거야. 65번 컬러 이렇게 바꿔서 해줄 수도 있고, 뭐 히든 선으로 해줄 거야. 그럼 히든 선으로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이 배치 공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려면 첫 번째 레이어 구성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블럭 블럭 요소에 대해 블록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업되어 있지 않으면 이 배치 공간에서 활용하는 것도 좀 많이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제 설명을 한번 듣고 한 번에 그렇지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실제 적용을 해서 작업을 몇 번을 해 보셔야 그때 조금 감이 오시고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처음부터 이 설명만 듣고 이제 알았어 라고 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아무튼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